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증시는 CPI와 PPI 지표들이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이 미국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응이 보일지 오늘 전문가님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이란에 대한 이슈 자체는 지금 오늘 우리가 녹화 방송인데 오전에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벽 시간 기준으로 이제 나왔었던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내용이나 이런 브리핑 자체는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 주에 일단은 이 내용 자체 좀 가져가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어쨌든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가 지표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6월 이후서부터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투자나 내용 자체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먼저 좀 브리핑 먼저 조금 간단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기준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M7들의 반등 흐름 자체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M7들 외에도 전반적인 산업 섹터 지금 반등 흐름 자체가 컸었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인 상승 자체를 이끌어 갔었는데 자, 섹터 기준으로도 전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딱 목요일에서 지금 현재 금요일 넘어가는 목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기준점으로 우리가 지수 흐름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마감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5분봉 데이터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어제장 결국에는 트럼프 연설, 미국채 30년물 이런 부분들, 입찰 경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 받아주지 않고 고점에서 버텨주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버텨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자 오전 지금 현재 9시 기준점 가져가면서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무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1,800대에서부터 제 800 후반대에서 500 이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 400폭 대략적으로 2% 넘는 하락 자체가 단기간에 프리장에서 보여줬다.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인과 내용 자체로는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습 내용 자체로 일단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좀 나온 이슈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란 수뇌부 일부 지금 현재 사망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직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기준점에서 원래도 사실 버티지 못하고 증시가 지금 일부 조정이나 하락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계속 그냥 묻지마 지금 버티기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었던 상황이에요. 앞에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지금 일론과 트럼프 간의 썰전 내용 자체 파국으로 좀 치달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던 것 자체가 약간 물음표였었죠. 그러니까 일부 조정 자체가 앞에서 좀 더 강력하게 나와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승에 대한 시작 지점은 어떻게 보면 4월 지금 현재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어졌었던 내용이었었고 조정 한 번도 없이 지금 현재 상승장을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필요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중 협상에 대한 내용 자체 관세 그리고 일론과 트럼프 이런 악재 내용들을 배제하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자체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내용 자체가 단기적인 트리거나 내용 자체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동 확전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하락에 대한 지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지금 현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줄 텐데 현 상황으로 일단 좀 살펴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추가적인 전쟁이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확전 그리고 이번 전쟁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는 당연히 이 내용 자체를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지나 내용 자체, 브랜드 파워가 지금 점점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미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달러 인덱스의 약세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의 하락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금 채권 금리에 대한 급등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서 3대 지금 신용평가사에서 다시 한 번 더 강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신호탄으로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는 미국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충격에서 반등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 자체는 미국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장의 연속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하락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 분석해서 오늘자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발 이슈 이번 주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영향 없나 건전했던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1일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 수치는 예상치를 0.2% 하회하면서 다소 완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모두 예상치였던 0.3%와 2.9%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고율 관세 충격이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물가에 전이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CPI에 반영되는 데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락 되어가는 트럼프 대 머스크, 이제는 로보택시만 기다리면 되나입니다. 한때는 친트럼프 CEO라고 불리던 머스크, 그러나 지난 2주간 이 둘의 사이는 정치와 감정, 그리고 돈이 얽힌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트럼프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 머스크는 이를 역겨운 괴물, 재정폭탄이라며 공개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진영은 격분했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SNS를 통해 머스크를 약물 중독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머스크는 맞받아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이긴 건 내 덕이라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에프스타인 관련 은폐 의혹까지 들춰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격분됐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일부 글을 삭제하며 톤다운을 시작했는데요. 며칠 뒤 머스크는 SNS를 통해 트럼프 관련 언급 중 일부는 과했다며 공개 사과를 했고 트럼프는 이에 좋게 봤다며 응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머스크 분쟁은 잠시나마 화해 분위기를 띠고 있고 이제는 22일에 로보택시 출시 이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 비바테크 기조연설한 젠슨 황, 양자 컴퓨터 견해 전환입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유럽에서 산업용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젠슨 황 CEO는 우리는 유럽의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또한 향후 2년 내에 유럽에 20개 AI 팩토리를 추가로 건설하고 이 AI 컴퓨팅 용량을 10배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날 젠슨 황 CEO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새로운 전망도 함께 밝혔는데요. 그는 양자 기술이 이제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앞으로의 슈퍼컴퓨터들은 양자 처리 장치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와 동시에 양자 컴퓨터 종목들 접근 전략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 급등, 이외에 주목할 만한 실적 기업은입니다.
먼저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탑입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EP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입니다. 4분기 실적에서 오라클은 매출 159억 달러, 조정 EPS는 전년 대비 11%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라클은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서의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사프라케츠 CEO는 2026년 회계연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전체 매출도 67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은 반려동물 용품 전문 기업인 추이입니다. 이 추이는 이번 분기 EPS와 매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요. CEO는 2025년 회계연도는 강한 수요와 가치 경쟁력을 기반으로 좋은 출발을 했다며 이 추이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완반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더해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앞으로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분명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전문가님, 네. 오히려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이 상황을. 네, 일단은 물가 지표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번 한 주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 확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무너진 거지, 사실 이번 주 증시 자체로 목요일까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계속 버티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보여줬었던 지금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 물가 지표예요. 물가 지표 한 주였었는데 CPI, PPI가 생각보다 크게 지금 발작하지 않았네, 오히려 줄었네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지금 현재 반등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0.1%. 자, 4월 대비 기준으로 오히려 더 낮게 나와줬어요. 코어 쪽 같은 경우는 0.1% 나와주고 있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2.8%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유지 혹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물가 자체에 대한 낙폭이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식품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 흐름 자체로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주요 내용 자체는 조금 생략을 하고 PPI 역시 오히려 마이너스 수치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기저효과로 조금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좀 많이 제어했었던 결과값이다. 그러면 CPI랑 PP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은 PC를 보는데 왜 CPI, PPI에서 더 크게 반응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CPI랑 PPI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해요. 각각 뭐 계란 가격, 천연가스, 차량 보험, 담배, 뭐 육류, 가금, 어류, 뭐 각각의 가격들에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세부 데이터가 나와주기 때문에 CPI와 PPI에서 세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세부 데이터가 PC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PC는 사실상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예상하는 대로 이미 발표됐었던 이 결과를 보고 나서 PC를 예측하는데 거의 뭐 0.1%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상 PC를 대변을 한다.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PC가 생각보다 발표가 됐었을 때 그렇게까지 CPI나 PPI보다 변동성 있는 내용 자체가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PPI나 CPI 같은 경우가 덜 올랐는데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세가 사실상 최소 관세는 그래도 유예를 했다라고 하지만 10%는 붙은 상황이고요. 그 결과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이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져오는 원재료 자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거기서 10%, 20%, 50%막 붙어 있는 이 원재료 가격에서 기존 가격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손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까지도 악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 부분 자체를 책임지고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이번 내용 자체를 바라봤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번 데이터에서 전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데이터 자체가 6월 달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5월분이에요. 그럼 5월 달에 대한 내용 자체 판매에 대한 가격 변동인데 사실상 5월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4월, 3월, 2월 이전에 사실 이 원재료 자체를 비축을 해놨었겠죠. 일부. 우리가 뭐 판매를 하는 당일 전날에 그 물량들 전체 뭐 대형 체인이 전날에 그 물건 전체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물건 자체를 순환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쌓아놨었던 내용 자체가 관세 우려로 이전에 뭐 그쵸 100개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관세 우려로 인해서 2월이나 3월 달에 뭐 130개, 150개 혹은 뭐 200개 이상 축적을 해놓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싼 가격 그리고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재고 소진까지는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좀 기업들이 잘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최근 이슈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내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뭐 협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트럼프가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또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은 이제는 사실상 앞에서까지는 이 리스크를 안고 본인들이 안고 사실상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금 전가를 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이미 다 팔렸는데 그 재고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까요? 이번 데이터가 정말 와 하고 소리 지를 만한 내용 자체가 아니고 트럼프가 다시금 이 관세 전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뻔하죠. 또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물가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 PPI는 단기적인 상승 자체는 보여줬지만 우리가 하나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6월 달 7월 달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금 FOMC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대로 동결 가능성이 97%, 어제는 99.6%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가 동결로 가져갈 거고 7월 기준으로도 안 돼요. 70% 넘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이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거의 뭐 대공황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 자체가 계속적으로 동결이면 어차피 지표에 대한 내용 해석이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물가 이렇게 낮잖아. 연준 그러면 니네 빨리 금리 인하 해줘. 물가 괜찮은데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끄떡 없어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단기적으로 발표 직후 1시간 내용 자체 유지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다다음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달 기준보다는 사실상 두 달 뒤에 결과값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전개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하방 압력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고 상승 지속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아직 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2달 뒤에 나오는 지표까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요. 한때는 친트럼프 CEO라고 불렀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 2주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 감세 법안을 두고 지금 썰전이 이어졌고 테슬라 주가는 뭐 단 하루 만에 약 150조 원이 증발을 했었죠. 백악관까지 나서면서 양측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 리스크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으세요? 사실상 악재죠. 얘기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미국 대통령이랑 네. 기업 오너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통령이 이기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법안이나 내용 자체로 다 막아버리면서 만약에 테슬라 주기기 가져간다라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머스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SNS에서 트럼프 비난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면전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사실 트럼프는 일부 명예훼손만 존재를 하지 지금 머스크 자체는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금 해당 글에 대한 내용 자체에 후회를 한다는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왜 머스크는 이렇게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올 초부터 머스크의 행보를 잘 보세요. 그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었던 머스크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퍼스트 버디라고 칭할 만큼 내 옆에 가장 제1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머스크의 신임이 굉장히 좀 두터웠었죠. 그리고 나서 정부 효율부에서 수장을 맡게 하고 사람들에 내쳐가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지출을 줄이자. 네, 트럼프님, 내가 그 부분을 욕을 먹더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DOG에 거의 올인성 베팅을 했었었죠. 일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월 200만 원 지출이 있는데 사실상 4만 원 줄였다. 2% 수준만큼 줄여줬다. 그래서 몇 달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월 200만 원 지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4만 원 줄여서 196만 원 지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천문학적인 금액에서 이 2% 수준 굉장히 크겠지만서도 전체적인 퍼센트 비중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 2% 줄이려고 내가 몇 달을 노력하고 어떻게든 미국이 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나 열심히 몇 달간 일했어. 내 일 제쳐두고 내 일 정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스페이스 X서부터 지금 현재 뭐 그렇죠 테슬라라든지 지금 좀 봐야 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데 제쳐두고 정부 일을 먼저 했는데 이거 뭐 갑자기 감세를 한대요. 감세를 하는 수준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1년 기준으로 500조 정도 덜 걷어들이는 거 10년 기준으로 5,000조예요. 즉 5경 원이라는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 이자 부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데 이거는 이 감세로 가져간다는 건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정말 생각해서 판단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감세 법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부자들 아나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뭐 거의 조단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2천억 뺏었어요. 이 사람 정말 많이 뜯긴 거지만 문제 있나요? 큰 문제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사실 그만한 뭐 억 단위로 뺏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자들 뭐 천억 뭐 5천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10억 20억 뺏어봤자 문제가 될까요? 그쵸. 근데 그거를 더 줄이겠대요. 그러면 얘네한테 퍼센트로 줄이는 것 자체가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본인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0개 넘게 맹비난을 가져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머스크가 굉장히 좀 열받았어요. 왜 이제 추가적인 폭로를 가져갔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쟤 지금 전기차 보조금 없애서 지금 열받아서 그래.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앙탈 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린애 다루듯이 조롱을 하다 보니까 머스크가 완전히 여기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라는 폭로성 주장까지 가져왔죠. 앱스타인이 뭐냐면 억만장자들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성착취를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카더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정말 열받아서 나온 얘기가 정말 얼토당토한 게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 자체를 머스크가 얘기를 했을 거냐 이거죠. 이 정도 수준의 억만장자라고 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정보력이나 이런 내용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막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로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지금 큰 마약 중독
중독자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거의 끝난 거죠. 이거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게임을 하던 뭐를 하던 정말 서로 간에 뭐 부모 욕을 한다. 그렇죠. 이 정도의 지금 싸움을 가져가면서 절교를 하겠다.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화해 모드로 또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져갔는데. 근데 트럼프가 지금 마약 중독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일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가져가면 이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마약 중독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파국으로 가져갔는데 결과는 어땠죠? 지금 여론조사 따르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52%가 모두 지지도 하지 않고 맞잖아요. 둘 다 이제 진흙탕 싸움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끝내 나왔었던 결과는 지수 자체는 변함없고 트럼프도 그냥 본인 할 거 하는데 테슬라만 14%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좋을 건 없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를 지금 좀 가져가는 거를 좀 멈추고 머스크 아버지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이 너무 가격했으면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것. 우리가 생각해도 뻔한 건데 아버지가 생각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진행되는 모든 내용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일단 접고 지금 현재 휴전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일부 글 삭제하고 후회한다라고 SNS에 이제 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좋은 태도다라고 SNS 남기면서 일단락이 된 상황이죠. 근데 언제 다시 불씨가 지금 다시 지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2차전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1차전보다도 더 세게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 자체가 20일 출시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 이제 언급 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됐다라는 거는 머스크가 일단 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와의 지금 현재 썰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내용 자체는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을 제외하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호관세 뭐 중국 145% 부과한다 얘기하면서 가져갔다가 지금 와서 이 반등을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가 지금 타코식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반등을 이끌었죠. 이게 뭐냐면 타코가 뭐냐면 신조어예요. 안원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었던 신조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어레이스 치킨스 아웃이라는 내용 자체인데 뭐냐면 트럼프는 항상 앞에서만 강하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겁쟁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가져가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한번 싸워보자. 니네 히토를 잠글 거야. 아 잠깐만 기다려봐. 중국 기다려봐 시진핑. 내가 먼저 연락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해하자. 갑자기 이게 뭐 몇 달, 뭐 한 달, 두 달 만에 싸우자 해놓고 갑자기 또 화해하재요. EU, 니네 뭐 지금 현재 관세 50% 부과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도 대응책 나올 거야. 아 잠깐 기다려봐. 유예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현재 타코식 지금 현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롱은 가져가되 시장 자체의 반등은 이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타코식에 대한 내용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아니면 말고로 계속 말을 바꿔요. 양측이 손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자 트럼프 인터뷰에서 또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계속 최근에 파월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연준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이 손대면 안 되는데 나는 파월을 자를 생각이 없다. 근데 그가 빨리 또 금리 인하를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 지금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 근데 금리 인하를 했어? 근데 물가가 올랐어? 그럼 다시 금리를 올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무식하고 멍청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전에 파월이 왜 지금까지 EU가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못 내리는 줄 아세요? 아나운서님? 이전에 과거에 연준 의장 중에 폴 볼커라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다 하고
급하게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때 폭등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등을 했는데 부랴부랴 더 고금리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끈적이게 버티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된 역사예요. 그래서 폴 볼커가 되진 않겠다. 그 사람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칭호가 있는데 파월이 그 내용 자체를 지금 그대로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뭐냐면 적어도 어설프게 금리 인상하다가는 나 폴 볼커랑 똑같이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고금리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갈 거야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은 어차피 지금 계속 금리 동결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기자회견의 이 내용 스탠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질 텐데 워낙 지금 입김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 영향 자체가 이전보다는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가 전쟁이나 내용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만큼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전기차 시장 내용 자체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하락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다. 자, 전기차가 지금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BYD가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매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기준으로 길 가다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어음을 들여서까지 지금 현재 많은 생산을 했었는데 판매가 안 됩니다. 그만큼 싼 가격으로 이점으로 가져갔었던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 부진을 가져가면서 이 내용 자체가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테슬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FSD에 대한 로보택시 그리고 상용화까지 완벽한 내용 자체가 거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폭락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면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내용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관세 불확실성의 이 전기차 시장, 테슬라 주가는 좀 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유럽에서 이 산업용 AI 양자 컴퓨팅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프랑스 비바테크 2025에서 그는 이 세계 최초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유럽에 구축을 하고 또 AI 팩토리도 20개를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에 대해서도 이 GPU와 QPU가 결합된 이 차세대 슈퍼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최근에 지수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는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괜찮다, 나쁘지 않다 계속 가져가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누릴 수 있는 챗GPT나 이거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면서 현 수준을 가져갔었던 건 인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내용 자체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조금 생략하면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뭐 양자 컴퓨터가 됐든 지금 추가적으로 AI 기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텍스트 기반의 LMM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로봇과 연동되는 다중 모델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동안은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을 하는 행위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챗GPT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질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그 성능 자체는 오케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내용 자체는 추가적으로 지금 블랙웰 칩 자체 GB200에서 300 자체로 전환 가속화시키고 이런 생태계나 내용 자체 최대 40배 성능 강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엔비디아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내용 자체로 그러면 현재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나 내용 자체가 40배가 느나요? 아나운서님? 아니죠.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는 그냥 챗GPT가 그냥 챗GPT인 거예요. 로봇으로 개발되면서 자동화되고 뭐 우리 집에 지금 로봇으로 지금 집사가 생기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미래로 본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 이 시기 자체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 내용 자체 충분히 완벽하게 대처하기 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내용 자체를 아무리 설명한다라고 하더라도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산업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기업들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IBM 그리고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원하는 고점 부근 레벨 때까지는 지금 다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더 크게 열려 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현 주가에서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이 됐든 지금 뭐 엔비디아가 됐든 지금 이런 지금 종목들 자체를 샀을 때 위로는 10% 미만이 열려 있고요. 하방으로는 50% 이상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상 현 주가에서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3%, 5%, 10%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절 라인 때 걸어 두시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종목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 양자 컴퓨팅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 어떤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교육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테라루나 사태 들어보셨죠, 아나운서님? 테라루나 네. 사태로 폭락을 가져왔었던 그 결과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연 이자를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대가 몰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좀 나오면 안 되는 구조인데, 사실상 얘네가 뭐냐면 스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격 변동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얘네를 뭘로 활용을 하냐면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마다 이동을 해서 자금을 출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대는 잘못하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출금을 하기 위해서 코인으로 옮겨놓고 다시금 그 코인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환전을 시키는 이 시간 동안 100만 원이 갑자기 90만 원, 8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USDC 같은 경우는 서클과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가져가는데 미국 달러 이제 1대1 연동으로 이제 투명한 준비금 그리고 이제 감사 실시를 가져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 코인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용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시 안정적인 중간 자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송금이란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전하거나 이렇게 좀 이체하는 그 사이 구간대에 좀 가져가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이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영역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던 부분인데, 자, 지금 서클인터넷 티커명 CRCL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히든 종목 가져왔었던 내용이고요. 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블랙체인 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 주요 파트너는 알고 계시는 코인베이스나 블랙록, 비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USDC 운용 수익 자체를 이제 뭐 준비금 주로 미국 국채 투자에서 이자 수익을 확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PI를 통해서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이 급락한다, 급등한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수료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일단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테더
테더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클이 나왔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쓰고 내가 기존에 계속 사용했었던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신뢰를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 주가의 급락이나 수익성이나 내용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값 같은 경우는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값 혹은 $80대까지 떨어지는 자리값 요 자리값에서 둘 다 눌림목 매매나 돌파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유튜브랑 그리고 지금 QR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히든 종목도 주셨으니까요.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글로벌 이슈 일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일정은 6월 19일 새벽 3시 바로 FOMC 금리 결정과 점도표 공개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6월 17일 화요일에는 5월 소매 판매 지표,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등 미국 소비, 제조, 주택 경기의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전 BOJ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YCC 또는 ETF 보유 축소 논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8일 수요일 유럽에서는 5월 CPI 최종치가 공개됩니다. 최근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6월 17일 월요일 저녁 8시 오펙 월간 보고서가 공개되고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 등 5월 주요 실물 지표들이 월요일 오전에 집중 발표되면서 최근 경기 부양 기대와 맞물려 시장의 반응이 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주요 기업 실적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첫 스타트를 끄는 건 미국의 대표 주택 건설업체 레나입니다. 이 시장 예상 매출은 약 82억 달러, 이 미국의 금리 고점 인식과 함께 주택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수주와 마진 흐름, 신규 착공 전망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화요일에는 미국 리클라이너 소파의 상징 레이지보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 매출액은 약 5억 5천만 달러, 이 미국 가계의 내구재 소비 여력이 실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글로벌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은 6억 9천만 달러가 예상되는데요. 이 채용 수요 회복세, 특히 기업들의 고급 인재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클로저 산업의 대장주 카니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62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이 여름 시즌 예약률 그리고 연료비 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대형 리포트가 몰려있는 슈퍼 실적의 날인데요. 엑센추어는 매출이 172억 달러가 예상되면서 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투자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클로거 매출은 무려 452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속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 변화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레스토랑 매출 32억 달러로 외식 수요 회복과 이 체인 레스토랑별 트렌드 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보면요. 글로벌 시장의 최대 이슈는 6월 19일 FOMC 금리 결정과 또 점도표 공개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시장의 기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외에도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유럽의 CPI 그리고 중국과 영국의 주요 지표와 정책 발표까지 이 대형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수들이 많은데요.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니케이와 항생 그리고 원유와 금 등이 있는데 이 전문가님
다음 주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점도표예요. 점도표가 뭐냐면 사실상 이제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망 자체를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어디가 적당하다 이렇게 찍어 놓는 건데 우리가 스티커로 동그란 스티커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지금 여기에 있는 총 인원들의 투표랑 그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도표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는 뻔했어요. 지금 상반기 자체는 금리 동결이 뻔했었기 때문에 발표가 나온 직후에 사실상 충격을 가져가진 않는데 만약에 점도표에서 이전에 금리 2번이나 해서 1번이나 제로로 바뀐다? 그 스탠스가 더 오래 간다라고 하면 이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번 FOMC는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달 동결 그러면 7월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2번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유력한 거는요. 9월 달입니다. 지금 시장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9월 달부터 지금 가져가고 9월, 10월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이에요. 지금 현재 6월 달이고요. 결론적으로 3달 뒤에 대한 내용 자체고 거기서 더 이상 앞당기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지표에 대한 힘이나 내용 자체가 추세를 그리면서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 다음 주 기준으로 만약에 점도표에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시장 매도다라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락 추세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서 투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에 나오는 점도표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앞에서 오늘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타코식에 대한 정책, 트럼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트럼프 이런 식으로 정책해서 양측이 소년된다라고 하면 굳이 미국에 투자할 필요 없잖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었을 때 뭐가 되냐면 트리플 약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 환율 쪽으로 본다라면 방어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채권 역시 메리트가 없고 달러가 그만큼 약세가 된다는 것은 미국 쪽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죠. 내가 투자를 하는데 계속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줬었고요. 어제자 기준, 목요일자 기준으로 결국에는 전저점을 다시금 재차 이탈을 보여줬습니다. 자, 97달러대까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92달러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원자재들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전에 설명드렸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다? 오일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근데 오일 가격의 폭등 자체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오일은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맞아요. 과열 형태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68에서 거의 78 수준까지 10달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뭐 틱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000틱 이상이 지금 한 번에 오른 거거든요. 어마무시한 변동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았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바닥 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결국에는 달러 약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받아줬기 때문에 현 수준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올라왔다.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나 현재 자리값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를 보고 함부로 매도 자리값을 보진 마시고요. 제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75달러 이상을 가리켰었을 때 ETF나 ETN이 된 투자 관점, 오일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거 조금 추천드린다 얘기를 드리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고를 돌파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 라인대 내용 자체를 지금 터치를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조정받고 있는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타이밍 눌러줄 때마다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8, 4.7 이런 모든 구간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원자재 종목 중에서는 구리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약세에 따른 달러 인덱스 교육 오늘 진행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